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맨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329 머네 만세 운동 또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머네 만세 운동은 고기동 동천동 옛 지명이 머네거든요. 한자의 발음에서부터 와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 옛 지명이 머네의 명칭과 또 독립만세를 외쳤던 주민들의 그 만세 그리고 그 운동을 합쳐서 머네 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머네 만세 운동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고 또 그 머네 만세 운동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주민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고 이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퀴즈. 3.1 운동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을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OX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3.1 운동이라고 하는 건 3월 1일 날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운동이 아니거든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용인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이상이 굉장히 그 독립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마 고기동, 동천동 이 먼해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먼해 지역에는 대략 3월 29일 혹은 3월 30일 이 양일 중에 하루에 그 먼해 만세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3일 만세 운동은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200여 곳의 남녀노소 전 세대가 독립 만세를 외쳤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됐고 처음엔 평화적으로 진행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일정 부분 폭력적으로 우리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또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연관되었죠. 그리고 또 오사운동이라든지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과 같은 세계적인 평가를 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튼 이 지도에서 보면 용인이 지금 빨간색으로 1만 명 이상 굉장히 많은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다. 그럼 우리 지역으로 한번 와보죠. 먼해 지역은 어땠을까요? 먼해 지역에 고길리에서부터 만세 운동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그 배경은 안종각이라는 분이 화성에 갔다가 만세 운동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덕균 구장 당시에는 이제 면장인데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덕균 구장이 중심이 돼서 이두해라고 하는 지금 14-1번 종점에 있는 곳에 살았던 분에게 가서 집집마다 한 명씩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라 해서 열심히 알려요. 준비도 하고 또 홍재택이라고 하는 고기초등학교 근처에 사셨던 분은 이불 호청을 뜯어서 태극기를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고길이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3월 29일 아침에 드디어 먼해 만세 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 지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동막천이 흐르는 옆길 당시에는 그 낙생 저수지가 없었죠. 저수지가 없는 상태라서 그 저수지에 있었던 길을 따라 가지고 동천동까지 이어지는 길을 실제로 갔었죠. 지금은 여기 이제 마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32번도 다니고 14-1번도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길에서 처음 출발점은 고기초등학교가 당시에는 없었고 공터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덕균 면장님, 구장님의 오전에 8시에 마을 공터에 집결을 합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에 모였죠. 3월 29일 아침에. 그리고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연설을 합니다. 지금 나라 상황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우리가 다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와야 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을 것이고, 자, 안종각, 이덕균 면장님, 특히 이덕균 면장님이 선두로 서서 고길이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당시 가구수로 보면 거의 진짜 집집마다 한 집씩 다 나온 것 같은데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길을 지나서 동천로를 지나가지고 먼해 기업은행, 지금은 고가가 있는 거기까지 가게 되고 그 곳에서 왔을 때는 대략
인원이 100명에서 300명이 더 합류를 해서 4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자, 지금 풍덕천동 그 죽전 방향, 죽전역 방향으로 사람들이 다시 만세를 외치면서 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구성 쪽, 구경찰대학 쪽으로 가게 되면서는 인원이 1,50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겠죠. 당시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던 중심 지역이 바로 엄남리라고 구경찰대학교 있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이들을, 평화적인 시위를 했던 이들을 일제는 총을 발포함으로써 강제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앞장섰던 안종각, 총을 맞고 숨을 거두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최우돌이라는, 이름을 봐서는 노비나 평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분의 집터나 거주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바로 절명을 했고 총을 맞고, 나머지 35명이 체포가 됐고, 이 중에서 16명이 태형 90대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덕균 면장님은 1년 6개월 실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감옥에 간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태형을 맞는다는 거, 맞다가 죽기도 한다잖아요. 이것을 맞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이 먼해 만세 운동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마을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수지 그 구청의 지하에 예전 자료 중에서 범죄인 명부라는 것을 찾게 돼요. 근데 이 범죄인 명부가 뭐냐면 블랙리스트 같은 거거든요. 이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이 먼해 만세 운동에 참여해서 태형을 맞았던 분들의 이름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묻혀 있었던 이분이 확인이 돼서 16명이 확인이 되거든요. 고길이 2분, 동막골 5분, 그리고 하성공 6분, 주막거리 2분, 기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분 1분, 총 16명이 발굴이 되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한 분이 빠져요. 이 친일 행적이 밝혀져 가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애국을 하더라도 친일로 돌아서면 인생은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빠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안종각, 이덕규는 원래 기록이 있어서 이분들은 건국 훈장을 이미 받으셨고, 묻혀 계셨던 분들은 범죄인 명부를 통해서 마을 분들이 이것을 찾아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9년 99주년에 있었고요. 당시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될 때예요. 그리고 100주년 때는 고기초 정문, 현재는 고기초 그 인도 확장 공사로 고기 근린공원으로 이 비석이 옮겨갑니다. 만세 운동이 출발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15분의 애국지사의 이름과 또 3.29 먼해 만세 운동의 의미, 주민들이 주체가 됐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는 101주년이었고요. 이때는 애국지사, 발굴한 애국지사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표지판을 또 새기는 기념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과 또 자발성을 가지고 기념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해 만세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먼해 만세 운동은 첫 번째로는 주민이 대부분이 미리 준비하고 함께 참여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겠죠. 근데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10년간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거의 10년간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야, 이렇게 나라가 망하니 너무나 서럽고 안 되겠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국도 있었지만 일제에 저항하는 것이 애국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이 같이 연대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먼해 만세 운동이고요. 특히 이 먼해 지역, 동천동, 고기동 지역은 전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마을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107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의 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했고, 두 번째는 주요 가문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뭐 안동 씨나 파평윤 씨나 전주희 씨는 그래도 가문 중에 이름 있는 가문들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사회적 참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니까 두려울 수도 있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도교라고 하는 이제 동학의 최재우 교주가 죽고 나서 2대 교주가 천도교로 바꾸게 되거든요. 뿌리는 동학이죠. 이 분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거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이것을 또 생각해 보게 하는 운동이 머네만세 운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런 어떤 의미를 바탕으로 2018년 99주년 기념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 머네만세 운동 100주년 때는 기념 표지석을 고기초 앞에 제막식을 했고요. 만세길에서 이렇게 행진도 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였지만 이때는 머네만세 운동의 주민들이 범죄인 명부에서 이름을 찾아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애국지사들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서 이름을 새겨서 게시하는 표지판을 마을에 새기기는 행사를 했습니다. 2021년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을 때인데요. 이때는 플래시몹을 함께 녹화를 해서 있는 곳에서 머네 만세 운동을 기념하면서 만세를 외쳤던 모습입니다. 2022년 103주년 때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온라인 머네 만세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2023년에는 다시 오프라인이 진행이 되면서 머네 만세 운동 특별 강연을 했었고 다시 이제 만세길 걷기 행사가 시작됩니다. 2024년에는 머네에 처음으로 강연백도씨를 도입해서 우리 런닝맨 선생님의 사회를 아주 잘 보셨죠. 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서포터즈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에도 그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때 이제 특징적인 것은 바로 소명학교가 이 의미 있는 머네 만세 운동을 기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치 행사하고 걷기 행사, 물론 날씨가 좀 변화무쌍해서 힘든 건 있었지만 또 우리에게 이 만세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올해입니다. 2026년. 자, 107주년에도 머네 만세 운동 기념 강연 100도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8일 토요일에는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7학년 친구들은 처음이니까 참여하겠지만 또 편입생으로 온 우리 친구들도 자율적이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이 의미 있는 만세길을 걸어보고 주민들이 또 함께 자발성을 가지고 했던 이 만세길이 바로 우리가 학교를 오가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107년 전에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걸었던 그분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 또 역사를 배운 우리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어떤 참여 또 어떤 필요를 봐야 할 것인가를 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후에 이 만세길을 또 청소하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쓰레기라도 줍고 마을의 역사인 이 기념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또 이 먼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